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서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보신 것처럼요. 이 트럼프가 과거 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인물들을 외교안보 투톱에 지명했는데 자,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겐 또 어떤 영향이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둘 다 힘을 통한 평화, 힘에 의한 외교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구사하라고 요구할 거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팁포텟 작전으로 전술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북미 간의 협상의 돌파구가 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두 분 이 후보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강경책을 구사할 겁니다. 그럼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경쟁화되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라고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그만둬라.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쓰겠다. 이런 식의 요구를 있을 때 우리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의외로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중국 뭐 다 같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과거 1기 때는 김정은과 친밀하게 지내서 브로맨스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다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의 만남이 트럼프에게 뭐 이득이었지만 김정은에게는 좀 손해였다 이런 얘기인데 두 인사는 좀 인물은 언제쯤 만나리라 예상하십니까? 저는요 이 트럼프 1기 때 브로맨스라고 했던 거를 자세히 보면요 그 브로맨스가 거저온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로 온 겁니다. 2017년 당시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한은 각종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 간의 판문점 평화선언이 있었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때도 북한인 어떻게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반드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김정은은 처음에는 미국에 대해서 추파를 던질 겁니다. 추파를 던지다가 안 되면은 각종 군사적 도발로 올 거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를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 같은 것을 이전받으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국의 NY, 뉴욕이든 LA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핵 동결과 ICBM 폐기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북한이 좀 도발이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단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되돌아갈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자체 핵무장론, 뭐 추진론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당장 핵무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핵무장 하면은 국제적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북핵 관리 정책으로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북한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우리의 옵션은 뭐냐? 우리의 옵션은 결국은 우리도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도 같이 핵무장을 하고 핵무장한 다음에 동시에 폐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한테 핵무장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또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의 핵무장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외로 제한적 핵무장으로 우리의 어떤 이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제한적 핵무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한적 핵무장론 말씀 들어봤고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화두입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 전 이 바이든 정부와 1조 3천억 원대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10배를 더 내라 하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화될지, 그럼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방위 분담금이요. 트럼프가 1987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방위 분담금에 대해 엄청난 집착과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 행정부에도 당시에 우리가 10억 달러 미만을 냈는데 50억 달러로 5, 6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정부 곧 시작하는데 최근 10월 중순에 트럼프 후보자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또 방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라. 14조를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조 3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협상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거나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머니머신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글로벌 아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핵심 파트너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야말로 중국 견제나 글로벌 아태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임을 동맹임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210억 달러입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외국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동맹이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나 의회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설득을 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가벼운 질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회 외통위원장 하시면서 트럼프와 특별히 좀 인연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측근과의 에피소드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난해 경남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명 씨가 저 질문이 관장 인사에도 네, 트럼프와 과거 좀 인연이 있으셨는지 현장에 좀 소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트럼프와 과거 인연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세히 봤고요. 어떤 막말꾼이 아니라 정말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면 대단히 좋아하고 또 쇼맨십 이런 것도 강하죠. 엄지척 같은 것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주변 측근들 제가 방위 분담금 협상 때 제임스 리 씨 상하원 외교위원장이죠.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협상가다.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50억 달러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켈리라고 미 공화당 소위 말해서 코리아 코커스 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펜실베니아 출신의 팔선 위원인데 이 사람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협상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정책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현장에 좀 소음이 있어서 크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인물, 우리 두 양 정상 케미가 좀 잘 맞으리라 좀 보십니까? 저는요 케미가 엄청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통이 크고 또 거침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일 간의 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통큰 스타일로 열어갔거든요. 제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그 저서 중에 거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조가 뭐냐? Think Big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I like thinking bi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통 크게 서로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위비 협상금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여러 현안 문제에 있어서 통 크게 승부사적 기질로 어떤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다. 케미가 잘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윤 대통령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8년 만에 골프 연습도 시작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만나서 골프 외교 시작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골프 얘기도 좋고 뭐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골프라는 게 골프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광으로서의 그 취미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예전에 아베 총리가 2016년 11월 달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9일 만에 달려가서 $7,000짜리 혼마 골프채 금장 골프채를 선물을 하고요. 두 분이 엄청난 이 브로맨스를 갖게 됩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오바마 현직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두 분만의 브로맨스를 갖게 됐고 각종 골프 회동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 퍼스트 네임을 불러주는 사이가 됐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아태 전략,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 전략에 또 편입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골프 외교든 뭐든 어떤 트럼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어떤 뭐 노하우든 정책이든 기술이든 이것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